자, 오늘은 이제 부교재 미적분 2 페이지 33쪽 이제 서술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번부터 175번까지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일단 17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170번 문제는 fx는 log 5x x의 역함수 g의 x에 대하여 이의 역함수가 이제 g의 x네요. g의 a는 6분의 1, 그 다음에 g의 b는 4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g의 a 빼기 b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의 관계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실제로 gx를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따로 계산해도 되는,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g의 x를 그냥 구하는 게 낫겠네요. 자, 보통 y는 log 5의 x라고 쓰게 되는데요. 역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x는 log 5의 y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죠. 돌리게 되면은 y는 5의 x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역함수가 돼요. 역함수. 그러면은 5의 a제곱은 6분의 1, 그 다음에 5의 b의 제곱은 4분의 1이네요. 5의 a 빼기 b는 5의 a제곱 나누기 5의 b제곱과 같으니까 6분의 1 나누기 4분의 1이고요. 6분의 1 곱하기 4가 돼서 3분의 2 하고 주어지겠네요. 3분의 2. 주관식이니까 그냥 3분의 2가 답입니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171번입니다. 그래프 모양을 이제 간단하게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y는 3의 x제곱, y는 로그 9의 x, y는 x의 그래프에서 알파, 베타가 8이 성립한대요. 알파, 베타가 8이 성립을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여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게 좀 어긋나긴 한데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가 베타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이 점은 로그 9의 베타가 됩니다. 여기가 로그 9의 베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도 알파예요. 여기도 알파겠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3의 x제곱이 알파다. 그럼 x는 로그 3의 알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점, 이 점이 로그 3의 알파 콤마 알파가 돼요. 일단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은 로그 9의 베타다. 이렇게 주어지네요. 이제 색깔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쭉 주었을 때 여기가 로그 3의 알파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얘랑 같죠. y는 x 점이 있으니까. 즉 무슨 식이냐면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9의 베타는 같은 값입니다.
근데 얘를 비교를 해보면은 로그 3의 제곱의 베타가 되고요. 2분의 1의 로그 3의 베타가 되고 얘가 올라가면 얼마? 2분의 1. 즉 알파는 베타의 2분의 1과 같고 알파 제곱은 베타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알파 세제곱은 8. 그럼 알파가 얼마? 알파는 2, 베타는 4,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얼마다? 6으로 주어지겠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y는 x를 이용해서 여기 대입했을 때 로그 9의 베타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하고 알파니까 이 점이 y값이 알파인데 그래서 x값을 구하고 여기 x값이 로그 3의 알파니까 y값도 로그 3의 알파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면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72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번. 172번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2부터 x는 5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함수 y는 로그 밑이 a라고 써있네요. a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1. 얘의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은 로그 4의 k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k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얘를 변형시켜 볼게요. 로그 a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하고 더하기 7. 자,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7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a가 뭐 0보다 크긴 하겠지만은 0에서 1 사이인지 아니면 1보다 큰지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이차함수인데 x가 2일 때 최소값이고 이때 최소고 2부터 5 사이니까 당연히 x가 2에서 제일 먼 5일 때 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 함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로그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가정을 합시다. a가 1보다 클 때 그럼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요 값 그대로 갑니다. 즉 로그 a의 7이 마이너스 2고요. 로그 a에 자 5 대입하면 9 하고 해서 16 얘가 최대값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0에서 a가 1 사이일 때 얘때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16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로그 a의 7이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때 계산을 하게 되면 얘를 넘기죠. 이렇게 돌립니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7이다. 그럼 a는 얼마? a가 얼마? 자, a 제곱분의 1이 7이었으니까 a는 루트 7분의 1이 나옵니다. 자, 1보다 크다고 했는데 아니죠. 즉 이 경우는 뭐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안 된다, 성립이. 그럼 얘가 되겠네요. 자, 로그 a 16이 마이너스 2다.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16이다. a는 얼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로그 4분의 1의 7은 로그 4의 마이너스 1제곱 7이고요. 얘가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일로 올라가면서 로그 4의 7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뭡니까? k분의 1이죠. 7의 마이너스 1제곱이 k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 7분의 1. k는 얼마다?
7하고 주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 개 다 대입해서 계산해서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A가 1보다 클 때 A가 루트 7분의 1로 틀리게 되는 거죠. A가 1보다 커야 되는데 루트 7분의 1은 7분의 루트 7이에요. 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뭐야? 남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밖에 없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73번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173번은 x에 대한 방정식 로그 2의 x. 자,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분의 16은 뭐다? 16분의 m. 이거에 해가 존재하도록 m의 값의 범위 중에서 m의 범위. m의 범위 중에 뭘 구하라? 최대를 구하라. 최대. 자, 다음과 같은 문제네요. 그랬을 때 얘를 일단 바꿔봅시다. 얘를. 어떻게? 로그 2의 x고요. 얘가 로그 2의 16이니까 4 빼기 로그 2의 x가 됩니다. 16분의 m이.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 얘를 t로 치환해 봅시다. t. 자, 범위 제한은 없었어요. x가 0보다 크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 로그 값에 대한 범위 제한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 t 곱하기 4 빼기 t가 16분의 m이다. 이렇게 되고요. t제곱 빼기 4t 더하기 16분의 m은 0하고 식이 주어집니다. 얘가 이제 값이 있으면 돼요. 그럼 뭘 씁니까?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4분의 d를 쓸까요? 짝수니까 가운데가 4 빼기 16분의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풀어보면 넘어갈까요? 일단 4 16분의 m 16을 곱하면 얼마예요? m은 6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야 되네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 64.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173번 얼마? 64다. 이걸 어떻게? 로그 2의 x대로 풀어내고 치환해서 판별식을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174번. 부등식 로그 5의 5x 이거를 제곱하고요. 빼기 로그 5의 x의 5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거의 해와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이 두 개의 해가 같다. 이렇게 주어질 때 a, b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나오네요. 자, 일단은 치환을 할 건데요.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이게 1 더하기 로그 5의 x입니다. 로그 5의 x 이렇게 바뀌고요. 왜 바뀌냐고? 자, 로그 5의 5 더하기 로그 5의 x 자, 이렇게 바뀌죠? 얘가 1이에요. 1 더하기 로그 5의 x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t의 제곱 빼기 5t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빼기 5t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요.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가 0보다 작고요. t 빼기 1, t 빼기 2가 0보다 작네요. 자, 1에서 t는 2 사이고요. 도로 바꿔야 되죠. 1보다 크고 로그 5의 x는 2보다 작고요.
자, 1하고 2도 도로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 로그 5의 5, 로그 5의 x, 로그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밑이 5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x, 5의 제곱, 즉 25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5부터 25가 얘의 답과 같다. 어떻게 돼요? x 빼기 5, x 빼기 25 이거 아닙니까? x제곱 빼기 30x 더하기 125. 자, 마이너스 30과 12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125는 95하고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얼마? 95. 이렇게 주어지죠. 맞죠? 자, 175번. 175번은 x가 0보다 클 때, 즉 양수에서 x의 로그 3의 x제곱이고요. a 곱하기 x 4제곱. 항상 성립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여기 이것처럼 위에 로그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위에 로그가 주어져 있으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 뭐냐? 얘와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하는데 얘가 증가함수면은 부등호 이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만약 얘가 0에서 1 사이인 감소함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즉 로그 3에 이거 지우고 x의 로그 3의 x가 크거나 같고 로그 3의 a 곱하기 x 4제곱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얘를 앞으로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4 곱하기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t로 치환할 거예요. 얘를 t로 치환하는데 t제곱 빼기 4t 빼기 로그 3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붕 떠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접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4분의 t를 써보면 4 빼기 더하기가 되겠네요. 로그 3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로그 3의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네요. 그랬을 때 얘를 로그를 바꿔봅니다. 얘를 로그를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3의 3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4제곱하고 올라가면 로그 3의 81분의 1이 되면서 자 3이니까 증가함수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예요. a는 8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표시를 마저 해줘야 되는 거죠. 양수 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처음에.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70번부터 175번 문제까지 6개의 문제를 풀었고요. 중간에 이제 171번 풀 때 그래프 때문에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들을 갖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